이펙티브 액셀러레이터는 현재 그 오픈소스 진영 그리고 자유주의 요러한 그 기조가 강해요. 근데 E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샘 앨트먼이 이번이 해임됐다는 것은 이 액셀러레이터와 EA 간의 어떤 싸움이지 않냐, 약간 이러한 구도로 보는 것도 있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챗GPT의 아버지 오픈AI의 CEO인 샘 앨트만이 이사회에 의해서 해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또 갑자기 이제 복귀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촬영을 하고 있는 주말에는 현재 다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 어차피 샘 앨트만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샘 앨트만이 직접 챗GPT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주시지만, 현재 오픈AI에서 잘 나가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CEO를 왜 해고를 했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숨겨져 있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 돌고 있는 기술 리더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운동과 관련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오픈AI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의 인연과 함께 일론 머스크까지 돌아가 보면서 현재 우리가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AGI에 관해서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아티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만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먼저 오픈AI 이사회를 살펴보면은 사내 이사 3명, 사외 이사 3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위에 세 사람이 사내 이사죠. 샘 앨트만과 그렉 브럭만. 지금 이 두 사람이 나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해고를 당했고, 샘 앨트만이 해고를 당하니까 나도 나갈게 안녕 하고 나갔던 거죠. 샘 앨트만이 85년생이고요. 그렉 브럭만은 88년생인가 89년생인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지만 아직 40이 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전부 다 8X년생이에요. 그리고 제일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요 분입니다. 일리아 수축해버라고 불리는데 치프 사이언티스트라고 돼 있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오픈AI 창립 당시에 거의 주력으로 이 사람을 구글에서 데리고 왔죠. 그래갖고 오픈AI를 설립하면서 기술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일리아 수축해버인데, 이 사람 주도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좀 자극적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일리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가 쿠데타라고 얘기하면 보면 됩니까? 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다 라고 시인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좀 재밌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내용들이 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디인포메이션에서 이렇게 탐사 보도를 한 측면에서 굉장히 좀 추측을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샘과 일리아 이 두 사람의 AI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발전을 해야 한다는 속도의 관점에서 좀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샘 앨트만은 이거 빨리 GPT-4 터보도 발표하고 GPT-S도 발표하고 나중에 GPT-5까지 확장해서 빨리 AGI를 발전시키자. 그래서 빠르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전 인류를 이롭게 하자. 마치 오픈AI의 첫 이념처럼. 오픈AI가 원래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오픈AI 조직 좀 특이한 거 아시죠? 원래 비영리 기관에서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 들어오고 샘 앨트만 들어오고 해가지고 다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독점권을 막 부여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오픈AI 비영리 밑에 오픈AI 글로벌이라고 영리 조직으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수익을 계속 발굴하는 차원에서 발전을 해온 거죠. 근데 샘 앨트만은 그래서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자고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일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리아뿐만 아니라 오픈AI 이사의 과반수는 일단 AGI라고 하는 거, 인류를 넘어선 초지능을 가진 이 AGI라는 거를 안전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AI 툴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챗GPT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니까 계속 빨리 발전해갖고 뭘 해야지, 진짜 뭐 스카이넷이 나오겠어? 이렇게 그냥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로만 치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기술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 AGI의 위험성을 정말 약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GI 등장을 최대한 늦춰야 된다. 좀 늦추면서 안전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디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셀, 디엑셀러레이터의 줄임말로 디셀러레이터라고 디셀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무슨 축 이렇게 좀 약간 밈으로 나쁘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무슨 셀 감속한다라는 게 디셀러레이션이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발전도 디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디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 이러한 위험성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가니까 오픈AI 이사의 과반은 이게 디셀 측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심이 바로 일리아 수축해버인데, 나이가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86년경으로 알고 있어요. 태어난 게.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거쳐서 학창시절을 보낸 다음에 캐나다로 이주해서 AI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가 AI의 선구지 아닙니까? 바로 제프리 힌튼, AI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바로 그분 밑에서 제자가 돼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취득하는 거죠. 지난 5월에 참고로 제프리 힌트는 내 인생 전체에 내가 했던 일들을 후회한다면서 AI 개발이 진짜 인류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 라고 진짜 진심으로 걱정을 해서 구글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기술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자가적으로 자가 설계가 가능하고 확장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인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인류는 파멸에 이를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리아도 아마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프리 힌튼 제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AI 관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원래 CNN에 굉장히 유명한 알렉스 넷이라고 있거든요. 요거의 공동 발명자이기도 하고요. 제프리 힌튼하고 같이. 이분이 또 알파고 논문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하죠. 구글에서 일하면서. 그 외에도 뭐 시퀀스 투 시퀀스 학습도 만들고 나중에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이렇게 AI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거의 AI의 거의 전방위적으로 거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픈 AI의 사명에 따라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러한 AI 비영리 기관이란 거를 일론 머스크한테 설득당해서 오픈 AI에 옮게 된 거죠. 오픈 AI가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은 블로그가 항상 나오잖아요. 물론 중요한 어나운스가 있을 때도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샘 알트만이 해고당했을 때도 블로그를 발표를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전에 이렇게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 글 같은 경우에는 일리아가 쓴 건데, 여기 내려보시면 이제 일리아 수축해봐 적혀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 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는 10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진짜 초지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슈퍼 얼라이먼트, 교정을 한다는 거죠. 초교정. AI가 지 맘대로 막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도록 진짜 교정을 할 수 있는데도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 얼라이먼트의 공동 리더로 나온 것이 바로 일리아 수축해보가 되겠고요. 결국 이 얼라이먼트라는 건 AI 능력과 위험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교정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아직은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샘 알트만은 일단 가자 먹어 야오 AI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인류를 위한 게 아니다, 오픈 AI는 비영리 기관이고 물론 밑에 글로벌이라고 해서 영리 기관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모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사회를 설득을 했고, 그 차원에서 샘 알트만을 자르는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축해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Dedicating 20% of compute with secured to date to this effort.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20%는 계속 이 얼라이먼트에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돌이켜보면은 정말 빠른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8년밖에 안 됐거든요. 2015년 12월에 일리아 수축해버가 주축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막 했어요. 그때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만났죠. 그래서 이사회 멤버로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로부터 4년 반이 지난 2020년 6월에 GPT-3가 밝혀지면서 이제 스물스물 아는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사람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2022년 작년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일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컨선하는 반응을 계속 얘기해요.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졌고 막 이렇게 너무 가속 붙고 하니까 일리아 수축해보는 이미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마치 제프리 힌튼 교수가 지금 자기가 평생 했던 일을 후회한다고 얘기를 할 만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진짜 AI를 막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게 진짜 후회한다. 물론 내가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했겠지만 이걸 한 바람에 지금 인류가 이렇게 위험해 지경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글에서 내려온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내려왔고, 그 제자인 이분도 오픈 AI에서 진짜 오픈 AI, 진짜 개방형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AI의 특이점이 온다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휴먼의 지성이 이렇게 좀 약간 리니어한 방식으로 쭉 올라올 수 있죠. 레벨 퍼 파워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발전을 해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기울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과하는 이 지점이 바로 AGI가 인류를 압도할 수 있는 세상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가속해서 발전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AGI가 꼭 자기 자의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AGI가 실제 뭐 엄청나게 자기가 알아서 의식을 갖고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GPT-5급에서 기억력까지 막 좋아지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인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하게 통제 불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AI가 온 세상에서 AI가 인류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AGI를 쓰는 인류가 다른 인류를 지배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현재 AGI로서의 발전은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면서 오픈 AI 지금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셨죠.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걸 쿠데타로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정확한 워딩이 이겁니다. 쿠데타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를 거면은 그렇게 불러주셔도 됩니다. 우리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인류에게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 AGI를 구축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을 해야 됐다. 해야 될 일이란 게 바로 여기서 통제 가능하도록 얼라이먼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AGI 개발에 집중해야 되는데, 샘 알트만이 너무 막 자금을 끌어다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돈을 많이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통제를 인류가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인류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챗GPT로 얘기하면은 얘가 챗GPT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만약 챗GPT랑 얘기하다가 얘가 정말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새 설득을 당해버리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헷갈릴 수 있도록 하는 AGI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통제를 인간이 일단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얼라이먼트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AI를 견제하는 거를, 마치 어벤져스 울트론에서 울트론과 이 비전의 전신인 자비스가 이렇게 막 싸우는 약간 그런 모습도 상상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뉴욕 매거진인데 샘 엘트만 is the 오펜하이머 of our age. 오펜하이머가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이끌었던 수장이잖아요. 나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핵을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해둬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고뇌와 막 온갖 것들이 있는데 샘 엘트먼이 그런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죠. 실제로 지난달만 하더라도 샘 엘트먼이 인류보다 더 나은 AGI가 발명이 된다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에버레지 휴먼, 평균적인 인간을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최고로 고도화된 그런 똑똑한 사람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인간들을 대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AGI가 발전이 된다는 걸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몇 달 전에 해시드 라운지에 샘 엘트먼이 직접 왔죠. 그래가지고 월드코인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월드코인이라는 게 이름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월드코인 자체가 AI가 정말로 많이 발전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나 뭐 어떤 것들 다 대체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많은 인류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산성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또 다른 일을 대체하냐? 그냥 뭐 되게 3D 직종 같은 것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걱정이 있는데 샘 엘트먼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사람들의 홍채를 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자 월드코인을 통해서. 그러면은 진짜 인간과 AI를 구분할 수 있는 게 홍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그 홍채도 충분히 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홍채를 등록해두면은 나중에 기본소득으로 인류에게 돈을 공급하겠다라는 견지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돈을 싹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돈을 월드코인을 계속 주가를 올리고 그 돈으로 계속 이렇게 소득을 이게 뿌리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한가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먹는 거냐 아니냐 하는데 지금 샘 엘트먼이 다시 오픈AI로 복귀를 하자라고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대주주 중 한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를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념의 얘기라고는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고 있고요. 진짜 인류를 위해서 AGI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펙티브 얼트루이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줄여서 EA라고 부르죠. 이게 예일대학교 캐슬 강연을 토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일종의 기술적인 사회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세상에 뿌리자 약간 이러한 컨셉이에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 아시죠? 그거 파산 이후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샘 뱅크먼 프리드 이분 같은 경우도 이 EA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자기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걸 실제로 뿌리는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해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걸 발전하는데 이펙티브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이펙티브 얼트루이즘이 있습니다. 이펙티브 엑셀러레이터가 바로 샘 엘트먼 쪽인 거죠. 엑셀러레이터. 근데 둘 다 전부 다 빨리빨리 개발해서 인류한테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인류한테 큰 굉장히 이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엑셀러레이터는 이펙티브 엑셀러레이터는 현재 그 오픈소스 진영 그리고 자유주의 요런 그 기조가 강해요. 근데 E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샘 엘트먼이 이번이 해임됐다는 것은 이 엑셀러레이터와 EA 간의 어떤 싸움이지 않냐 약간 이러한 구도로 보는 것도 있어요. 한편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떠났을 때는 이러한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공동 창업자가 이렇게 6명이잖아요.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2018년도에 왜 떠났냐 보시면은 이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구글보다 지금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내가 돈 낼 테니까 뭐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안 받아들여져갖고 그냥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렇게 테슬라의 2018년도 이 애니얼 밸류를 보면은 여기가 2018년도거든요. 테슬라 이때 막 처음으로 양상한다고 막 난리치고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오픈AI 측도 일론 머스크한테 딱 맡기긴 좀 쉽지 않았던 상황 아닐까 싶기도 하고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대주니까 굉장히 빠르게 발전된 거죠. 2020년이 되어서야 이제 점차 이제 수익을 얻던 구조였으니까 오픈AI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만든다고 하지만 좀 믿었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샘 엘트먼이 좀 서로 갈라서게 됐는데 샘 엘트먼이 나온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간다 혹은 일론 머스크는 AI 성명도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AI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도 공통적으로 오픈AI를 설립할 때의 그 이념 자체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속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그게 이번 샘 엘트먼 해고권에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전 세계 CEO 중에 이번 해임처럼 주목을 받았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중들이 우리가 모두 함께 AGI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봤고요. 저도 이제 스스로 제가 바라보는 가치관 어떤 시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제 영상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 부분 좀 아니지 않냐 아니면 이 부분 동의합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샘 엘트먼이 해고가 된 가운데 다시 또 돌아간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이펙티브 얼트루이즘과 이펙티브 엑셀러레이션의 두 진영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향후 인류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